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전국방송 보도본부장 김진경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참 말도 많고 살도 많았는데요. 제22대 국회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대내외적인 상황에 맞서 정치 본연의 역할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책무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국회의원에 당선된 도내 당선인들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복지TV 전국방송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보는 당선인에게 듣는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정동영 당선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동영입니다.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당선 소감 여쭤보겠습니다.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11만 7,407분이 정동영을 뽑아주셨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 최다 득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런 영광을 주셔서 정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말 공심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전국 최다 득표를 세 번째 받으셨는데요. 어떤 점이 정동영 후보에게 이런 많은 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반사이익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반사라는 것은 전라북도의 현실이 최악이거든요. 지금 위기 상황이거든요. 위기 상황인데 뭔가 앞이 안 보이는데 그래도 정동영이는 경험이 있지 않은가. 그래도 뭔가 뭐 한다고 그러면 또 해내는 뭐 그런 과거도 있었다. 이런 것들을 평가해 주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본선보다는 아무래도 경선이, 당내 경선이 힘드셨죠? 그렇죠. 이제 전주뿐만이 아니라 호남 전체 선거구의 이제 핵심은 경선 이꼬르 본선이잖아요. 근데 그게 민주당의 강고한 기반이라는 점에서는 전라북도의 자부심, 민주당의 본산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또 약점입니다. 뭐냐면요. 충청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국회의원이든 단체장이든 충청도에서 당선이 되면 이제 다 선출직은 다음 재선을 목표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충남북에서는 업적이 필요해요. 성과가 필요해요. 뭔가를 해냈다라는 성적표가 있어야 요 다음에 또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북 전남은 이제 재선이 목표인 것 같은데 다음 목표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권리당원을 모집하면 되는 거예요. 권리당원을 잘 관리하면 공천의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충청도와 바로 옆에 있는 충남과 전북의 차이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정당개혁, 정치개혁 차원에서 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전체 주민을 바라보기보다는 권리당원에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정치 구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민들, 도민들에게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가 목표가 아니고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지 권리당원을 많이 모집을 하고 잘 관리를 하고 뭐 이것이 선출직 공직자들의 목표가 돼서는 곤란하죠. 그동안 여러 정치적 부침이 있었습니다. 유권자들부터 또다시 이런 선택을 받게 된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 슬로건이 이제 지금은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 슬로건은 참모들이 책상 위에서 뭐 토론해갖고 만든 게 아니고요. 모래내 시장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요? 모래내 시장에서 좌판 버려놓고 상추, 마늘, 고추 파는 할머니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생생한 날것으로의 민심을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나라 꼴이 이게 뭐냐. 경우도 없고 상식도 없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제대로 싸우는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싸워야 할 때 아니냐. 이런 얘기들 뭐 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민심이다 하고 이제 지금은 싸워야 할 때 전라북도를 위해서 싸워야 하고 또
이 정권의 민주주의 파손, 민생 파탄, 평화의 파괴, 이 정권의 그런 난폭한 국정 운영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그런 국민적 모래내 시장만의 요구가 아니라 이것은 전국 방방곡곡 17개 시도 모두의 민심의 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정확하게 그 민심의 맥을 짚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제로 전북의 구원투수가 되겠다. 전북의 구원투수 정동영 그랬는데 이 두 가지 제가 표방했던 그런 슬로건이 많은 공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지금은 싸워야 할 때다. 또 전북의 구원투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공감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마 당시 일부 언론에서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표현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뭐 그렇죠. 뭐 제가 초선 최다 득표하고 재선 최다 득표한 게 벌써 28년 전 일이니까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정치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초선의 패기와 그다음에 중진 다선 의원들의 경험과 지혜도 필요하거든요. 가령 우리가 그 의회 정치를 잘하는 뭐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북유럽 국가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다선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하원 상원은 초선 의원이 한 10% 정도밖에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현역 재선율이 90%가 넘거든요. 그만큼 이제 정치의 안정성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이 바뀔 때는 70%까지 바뀝니다. 그러니까 평균 절반씩 바뀌거든요. 근데 매번 실망해요. 그런데 정치도 이걸 종합예술이라고도 합니다만 상당한 고난도의 그 기술도 필요한 거거든요. 소통과 대화, 또 국민들과의 소통, 또 여야 간의 그런 협상. 그래서 꼭 초선으로 그렇게 절반 이상씩 채우는 문화가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 되면 여야가 물갈이를 몇 % 했느냐 그걸 또 경쟁적으로 내세우는 그런 풍토도 있습니다. 이제 복지 TV, 이제 유튜브도 이제 앞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겠습니다만 언론이 중요합니다. 언론이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자꾸 확대 재생산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무조건 정치 불신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시시비비 어떤 건 잘한 것대로 못한 건 못한 것대로 춘추필법으로 다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22대 국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점에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첫 번째는 정치 복원이고요. 두 번째는 민생 복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정치가 실종됐거든요. 정치가 없잖아요. 정치가 없는 자리에 뭐가 들어갔냐? 수사가 들어갔어요. 수사로 2년을 지새웠거든요. 이거는 정치 없이 정치와 경제는 손바닥과 손등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민생이 파탄된 것도 보십시오.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실질 소득이 1.1%가 내려갔거든요. 2년 전에 비해서 줄었어요. 물가는 올라가고 임금은 그대로 있으니까 실질 임금은 줄게 마련이잖아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왕창 줄었어요. 500억 달러나 줄었어요. 6,800억 하던 게 6,300억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10%. 근데 줄은 게 어디서 줄었냐? 정치를 잘못해서 한중 관계를 망가뜨렸잖아요. 공연히 대만 문제 건드리고 해서 중국과 척지면서 중국 수출이 500억 불이 빠져버렸어요. 30년 동안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하고 1조 달러, 1,300조 원 이상 흑자 봤습니다. 30년 동안. 근데 30년 만에 이게 적자로 뒤집어졌어요. 윤석열 정권 출범과 정확하게 시기가 일치합니다. 정치 실패죠. 외교 실패죠. 그래서 이 수사가 대신했던 그 자리를 정치가 다시 복원돼야 된다. 그게 1번 목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물가 안정, 그다음에 실질 소득의 증가. 그러려면 지금 IMF 때도 아닌데 작년에 성장률이 1%대거든요. IMF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다 괜찮았어요. 미국같이 큰 덩어리 경제도 2.5% 성장했습니다.
아니 미국보다 우리가 절반으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게 이거는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일본은 30년대째 제자리 지금 잃어버린 30년이거든요. 일본이. 그런데 그 일본에 뒤집어졌어요. 일본이 2.0% 성장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뭔가 좀 먹고 사는 게 돌아가려면 일단 수출이 잘 되고 그다음에 성장률이 최소한 3%대 이상은 돼야 그래도 얼마씩이라도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지는 건데 이 경제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예. 이번 선거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면서 뭐 너무 정권 심판만을 외친 거 아닌가. 그래서 정작 지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이 정책이나 공약들이 상대적으로 묻혔다.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건 제가 좀 생각이 다른데요. 왜냐하면 이 지역의 삶과 중앙 정치는 그냥 하나입니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국가의 역할. 엊그제가 4월 16일 세월호 305명의 그 귀한 생명이 이제 하늘의 별이 되어버렸는데 그게 국가의 역할의 실패거든요. 막을 수 있었던 재난인데 인재고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인데 못 살렸고 그게 이제 국가의 역할의 실패란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국가의 역할은 좋은 정부에서 나옵니다. 좋은 정부는 좋은 리더십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먹고 살기가 편해지면 그 와중에서 이 균형 발전도 요구할 수 있고 또 추진이 될 수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가라앉으니까 제일 피해는 약한 데가 제일 피해를 봅니다. 전라북도가 제일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좀 아쉬워요. 8석만 더 민주당이 확보했더라면 완전히 손 안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도 항복하죠. 근데 항복하지 않거든요. 지금 엊그저께 국무회의에서 뭐라 그랬어요. 국정 기조는 옳다. 옳다. 뭐 겸손, 뭐 경청 이런 얘기는 했지만 그건 수사, 레토릭이고 이제 오기가 발동하는 건데요. 그 이제 여론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청와대 참모, 용산 대통령실 참모가 뭐 그 마사지라 그러죠. 사실은 그 대통령이 자기 책임을 인정했고 뭐 국민을 위해서는 뭐 못할 게 없고 그 속에는 야당 대표가 만나냐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식으로 이제 추가 브리핑을 했는데요. 왜 대통령이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머리 숙이고 사과하고 책임 인정하고 그다음 국정 쇄신하겠다고 왜 못합니까? 저는 참 0.7%로 우리가 윤 대통령을 만들었던 그 2년 전 대선이 너무 뼈 아픕니다. 예. 정동영 당선인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5선으로 도내 최다선 의원이시고요. 전북에서도 그동안 많은 유능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배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은 낙후돼 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책임도 클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부터 그런 책임감을 통감하는데요. 뭐 제가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이유도 뭐 저의 성취를 위해서도 했지만 낙후된 전북을 한번 획기적으로,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3년 동안 22조 4대 강약 부어서 뭐 다 보고 완성했지 않습니까? 지금 30년 동안 겨우 10조 들어갔어요. 30년, 3년에 22조 넣었는데 앞으로 지금 한 10년 더 가는데요. 새만금에서 이제 만금이 쏟아지게 되면 뭐 좀 바뀌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바닷물만 넘실거리는 그런 거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에는 어떻게 보면 새만금의 몰빵이란 말이 있는데 거기다가 몽땅 걸면서 다른 부분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금방도 뭐 아픈 지표를 했습니다만 180만 도민이 풀뿌리로부터 아래로부터 뭔가 범도민 전북 재도약을 위한 움직임이 이제 비상행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대한민국을 위기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라북도 위기라고 하고요. 또 기후 위기라든지 저출생 위기라든지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불평등 해소도 우리가 치유해야 할 그런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문제들
평소에도 많이 고민하고 계셨죠? 네, 중요한 문제 지적하셨는데요. 우리는 지금 오중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2024년은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아이를 제일 적게 낳잖아요. 0.7 아닙니까? 단군일에 이런 시대는 없었어요. 전 세계에 없어요. 0.7. 이 저출생 국가 소멸로 가거든요. 이제 동심원으로 하면 맨 코어 핵심의 저출생 위기, 세계에서 최악의 저출생 이제 자태를 보고 있는 거지요. 그 바깥을 싸고 있는 게 지방 소멸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전라남북도, 전라북도 이대로 가면 지방 소멸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 소멸의 위기. 서울로 돈과 사람과 기회와 금융과 교육이 70% 이상 수도권으로 몰리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이 지방 소멸의 위기. 그다음에 이제 이걸 둘러싸고 있는 세 번째 동심원이 국가 경쟁력의 위기입니다. 중국이 최근에 과학기술 경쟁력에서 한국을 앞섰습니다. 중국한테 우리가 뒤집어졌다는 것은요, 미래의 창이 닫히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국가 경쟁력. 윤석열 정부 와서 2년 만에 과학기술 경쟁력이요, 중국이 82점, 우리가 81점으로 내려앉았어요. 역전됐어요. 이거 대단한 위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위기가 다른 나라에 없는 한반도의 평화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바깥에 지구적 위기로서의 기후 재난과 기후 위기, 이 기후 위기, 평화 위기, 국가 경쟁력 위기, 지방 소멸의 위기, 저출생의 위기, 오중 위기, 오중 모순, 이것을 꿰뚫어내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지금 개혁가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과연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건지 보이지 않거든요. 뭐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뭐 주문처럼 외웁니다만 그 분절적으로 그런 개혁 과제를 나열했을 뿐 이 오중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겠다는 철학과 신념, 방책이 보이지 않는 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그리고 민주당으로서의 대안을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예. 당선 이후에 전북 정치의 복원과 통합을 강조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전북 정치의 통합이고 또 복원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북 정치 통합은 도민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제가 그저께도 뭐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는데 그 식당 아주머니가 손을 꽉 잡고 제발 전라북도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전라북도가 못 사는 게 한이에요. 그 사장님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180만 도민의 절규거든요. 절규예요. 근데 이거를 정치인 몇 사람의 힘으로 또는 도지사, 시장, 군수의 힘만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의원님들 1대1로 다 만나고 있어요. 예, 한 분 한 분 10분 다. 그리고 김관영 지사도 만났습니다. 교육감님도 만났습니다. 우리 전주시장님도 만났습니다. 또 시장 군수님들도 다 만날 거예요. 만나서 힘을 모읍시다. 힘을 모읍시다. 전라북도가 이래 되겠습니까? 그래서 180만이 다 한 자리에 광장에 모이면 좋겠는데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각 분야의 대표자들을 몇 분씩 이렇게 파견해서 전북 재도약을 위한 원탁회의 일을 합시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제일 필요한 게 뭔지 과제를 도출하고 그리고 합의하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걸 실현할 것인가 그 방책을 마련하고 전략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합심해서 밀고 나가면 뭐 저는 길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전라북도 과제 가운데 한 세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하나는 우리가 30년 동안 새만금을 기다려 왔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특히 새만금이 꺾어졌습니다. 새만금의 동력이 푹 꺼졌어요. 잼버리 망신살부터 해서 새만금 예산 칼질 우리 의원님들이 머리 깎고 해서 한 70% 복원했다고 하지만 17개 시도 가운데 다른 데는 다 1, 2%라도 올라갔는데 올해 예산이 전라북도만 1,600억이 내려갔잖아요. 깎아버렸잖아요. 이런 수모를 당했는데요. 다시 새만금의 동력을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새만금의 33km 그 방조제 제방 관할권 가지고도 싸우고 지금 새만금 개발 관련해서
김제 부안 군산이 티격태격하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산, 김제, 부안을 하나의 새만금 특별자치시로 만드는 거. 이거 김 지사도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치권에서 위에서 아래로 갈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 합의하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그 과제에 합의하면 누구도 거역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새만금의 동력을 다시 살려내고 또 하나요. 이 사람 몸도 허리가 제일 중요하듯이 어떤 그 구조나 제도에 있어서 중심이 중요합니다. 전라북도는 어쨌든 지금 중심이 허약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한 달에 정확히 400명씩 인구가 줍니다. 한 달에 400명씩 줄어요. 전주가. 전라북도의 중심이 전주인데 전주의 중심이 400명씩 빠져나간다는 건 그만큼 일자리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청년들 살 집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도시와 농촌이 복합으로 되어 있는 복합도시가 92개가 있었어요. 92개. 근데 92개가 있는데 90개가 다 합쳤어요. 30년 전에. 군산 옥구가 군산됐습니다. 이리 익산이 익산됐어요. 천안 천원이 천안됐어요. 대전 대덕이 대전됐어요. 춘천 춘성이 춘천으로. 원주 원성, 강릉 명주, 울산 울주, 뭐 경주 월성. 92개 중에 90개가 다 합쳤어요. 마지막으로 합친 게 10년 전에 청주 청원이 합쳤어요. 청주 한번 가보시면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옛날의 청주가 아니에요. 지금은 86만인데요. 100만을 향해서 가고 뭐 오송 바이오 단지, 오창 과학산업단지, 뭐 SK 하이닉스 등 충북이 저만큼 달아나 버렸어요. 우리가 못 따라갈 만큼 충청북도가요. 자, 그러면 92개 중에 90개가 다 합쳐버리고 합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점이 있으니까 이익이 있으니까 합쳤단 말이에요. 두 개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는 따로 가. 그게 어디잖아요. 어디인 줄 아시잖아요.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완주하고 전주입니다. 이게 참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누가 막은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성찰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전주 완주가 합치면요. 1000평방킬로미터, 3억 평입니다. 정확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됩니다. 넓은 도시가 됩니다. 서울의 1.4배가 됩니다. 서울보다 넓은 그런 도시가 돼요. 그러면 기업, 자본, 사람, 두뇌, 인재, 기회 확 넓어지죠. 이게 완주가 일어설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겁니다. 정치인이 갖춰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 당선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덕목이 아니고요. 정체성은 정치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진보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지 저는 뭐 월급 받기 위해서 정치하는 건 아닙니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 우리의 이제 목표지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을 끊임없이 진보적인 민주당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개혁적인 그 노선을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예컨대 한미 FTA 같은 것도 FTA 자체는 찬성이지만 거기에 있는 독소 조항, 미국에 종속되는 그 국가와 투자자 간의 분쟁을 해소하는 절차가 ISD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독소 조항이에요. 지금 요새도 지금 계속 걸려서 뭐 몇천억씩 뭐 몇 조씩 지금 소송이 계속 걸리잖아요. 그거 빼라 하고 이제 그때 제가 투쟁위원장이었습니다만 그게 제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독립 국가의 정체성, 평화의 정체성, 그리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라고 하는 저의 신념과 신조, 이게 저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제1호 법안으로 어떤 법안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미 공약을 했는데요. 예. 이제 4년 뒤가 되면 전라북도가 170만이 깨집니다. 지금 174만 5천인데요. 예. 1년에 15,000씩 가니까 줄어드니까 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4년 뒤에는 160만 대로 내려가요. 그럼 자동으로 의석은 10석에서
9석 내지 8석으로 줄어듭니다. 예. 그때 가서 허둥거리지 말고 음. 제가 공약했습니다. 원내 들어가면 제1호 법률로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가지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는 이 법에다가 농산 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해라 하는 예. 조항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안하고 관철해 보려고 합니다. 네. 대표적인 지역 공약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은요, 자영업이 돌아야 컴컴한 도시가 불이 좀 켜지거든요. 예. 8시, 9시 넘으면 뭐 그냥 전주 시내 컴컴하잖아요. 10시. 사람은 조금 찾아오는데 부족합니다. 더 찾아와야 합니다. 예. 그러려면 한옥마을로 오는 한옥마을 보기 위해서 오는 분들을 플러스 한옥마을 보기 위해서도 오지만 음식 먹으러 네, 예. 음식 맛을 즐기기 위해서 전주에 간다 해서 세계적인 음식 관광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네. 이렇게 되면은 우선 자영업이 돌아가잖아요. 서비스업이. 예. 그러면 돈이 좀 떨어지고 소득도 늘고 일자리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며칠 전에 우범기 시장님과 점심을 같이 하면서 예. 우리는 뭐 동태탕을 하나 끓여도 다른 데보다 맛있고 곰탕, 설렁탕, 청국장도 맛있다. 한정식 원래 전주 한정식인데 요새는 바뀌었어요. 남도 한정식으로 바뀌었어요. 예. 한정식 거리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백반집 골목이 있어야 돼요. 막걸리 골목도 죽었잖아요. 주전부리 골목, 비빔밥 골목 해서 전주 시내 이저 구시가지 고사동, 태평동, 중앙동 등등의 네. 뭐 빈집이라든지 나와 있는 집들 시가 매수해서 싼 값에 이렇게 임대료, 싼 임대료로 하면 청년들 창업 네. 서울의 경리단길, 전주의 갱리단길 뭐 네. 있었듯이 금방 소문만 나면요 사람은 구름대같이 옵니다. 지금은 맛을 찾아서 이동합니다. 그런데 전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삼성이나 현대가 1년에 조 단위를 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홍보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주는 가만히 있는데 전주 그러면 음식이고 맛인데 왜 이걸 밥으로 못 만드냐? 왜 이걸 돈으로 못 만드는가? 왜 일자리로 못 만드는가? 예. 그러니까 한옥마을은 정동영이 전주 정치 안 했으면 한옥마을은 30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어떤 뭐 기자하셨습니까? 예, 예. 97년 6월 30일자 지금도 뉴스 검색해 보면요. 전주시의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전주시장님께서 한옥지구 해제 발표했습니다. 도시 미관지구 해제, 한옥지구 지정 폐지, 재개발 발표했어요. 없애버리기로 한 거잖아요. 97년 6월 30일 정확히 27년 전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은 생략하고요. 그거 다시 부활시켰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전역에 사람이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 부족하고 경주 4,500만 오거든요. 예. 전주 1,500만 경주 따라잡아야죠. 그러려면 한옥마을 플러스 맛의 도시, 음식의 도시. 네. 제가 초선 의원 때 동양의 밀라노로 갑시다. 전주의 미래. 맛과 멋. 한옥마을, 판소리, 비빔밥, 콩나물국밥, 한복, 한지. 한국인의 마음의 고향으로 가는 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라는 제 초선 의원 때 제출했던 그 비전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꼭 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전주 그러면 또 양반도시, 전라북도 그러면 양반. 근데 옛날에는 그게 명예로운 타이틀이었죠. 좋은 얘기인데 네. 지금은요 현대는 자기 건 자기가 챙겨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네. 가만히 있으면 양반 소리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네. 광주 전남은 목소리가 크거든요. 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뭐 내 거 달라 이런 이제 좀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기운, 기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유익한 말씀 들어서 오늘 좋았던 예.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김진경 앵커님 감사합니다. 예. 복지TV 전문 방송이 총선 기획으로 마련한 당선인에게 듣는다.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시간으로 정동영 당선인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